안녕하세요. 아라마소라 학교 가자. 오늘 장애인에 대한 이해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5번째 시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5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선시대나 우리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전 역사까지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나쁘지 않았었고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도 장애인 아내를 둘 정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결혼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뭐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중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법도 굉장히 강화돼서 가중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5편까지 했었고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조기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기 교육은 사실 만 번을 얘기해 조기 교육 자체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산모가 이제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적에 우리가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또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거나 또 책도 읽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귀가 제일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뇌사 상태에 있는 분들도 이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대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귀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려주는 거는 그것도 교육이거든요. 태교라고 하잖아요. 교육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비장애인이나 뭐 장애나 할 거 없이 이 조기 교육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발달이 늦는 우리 이제 장애인 교육을 일찍 하면 할수록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한 9개월, 10개월 그때부터 물리치료를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일찍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제 지금 아직 어린 장애 아이를 둔 어린 자녀 부모님들은 아셔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교육이 많이 발전하진 못해요. 물론 아이들에서 이제 뭐 지적 능력도 안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폐만 갖고 있는 사회성이 좀 부족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진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사회성이 안 떨어지는 사회성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 잘 되죠.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할 거 없이 아예 할 거 없이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 다 마음이 한다고 해서 아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발전을 하진 못해요. 예를 들자면은 제 큰아이가 이제 하람이가 6학년인데 13살인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사실 말할 줄 알았어요. 한 8살 정도 되면 말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짧은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만족도가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예를 들자면은 서울대를 들어가야 만족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조급하고 또 더 많이 발전을 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비장애인 아이들 키우는 것과 장애 아이들 키우는 이 다른 점은 뭐냐면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더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아이에 맞는 교육이 또 맞춰줘야 되고 눈높이의 교육이 맞춰줘야 되고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억지로 하는 교육 자체도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인내심을 갖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 사실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난관에 이제 봉착하죠. 근처에 어린이집이 이제 통합 어린이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국립 어린이집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서하고 양천을 합쳐서요 어린이집이 공립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목동이에요. 신목 어린이집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제 큰아이가 통합 어린이집을 갔어요. 근데 한 5살 정도 되니까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맨날 이제 좀 더 중증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아무튼 그 천주교 재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티오가 꽉 차서 그때 뭐 갈 수가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저는 화곡동에 사는데 목동에 사는 구립이었어요. 구에서 만든 양천구에서 만든 그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신목 어느 정도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지적 장애하고 지체 장애 같이 있었던 아이 있죠. 그 중에는 석션하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어요. 선생님이 석션을 해줘야만 되는 아이들 10년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한 인원은 한 15명 정도? 예, 그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큰아이 하람이를 갖다가 보냈더니 굉장히 얘가 잘 적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둘째 아이가 문제가 됐어요. 둘째 아이가 제가 이제 최소리인데 이제 오빠랑 2살 차이가 났어요. 오빠가 5살 때 거기로 갔으니까 이제 3살 때 간 거죠. 갔는데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소리 같은 경우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요즘은 안 하고요. 이제 다운 신드롬.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제 자폐증이라고도 안 하고 자폐 스펙트럼.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증 어린이집을 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적응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말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해 소리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집에서 이렇게 우리 집의 분위기 메이커가 소리거든요. 둘째. 근데 왜 말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없었고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큰아이는 자기한테 이제 해를 끼치는 누나나 친구들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마음이 편했던 건지 하람이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응을 잘했어요. 틱도 없어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둘째 소리가 아주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가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 그 목동 가는데도 지하철을 아침 시간에 타는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등하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또 늦으면 안 돼요. 거기 어떤 그 몇 번 지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퇴원을 시켜버려요. 어린이집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맘대로 이렇게 자기 시간 막 지각하고 맘대로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 몇 번 지각했는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눈치 보면서 이제 우리 이제 하람이 엄마가 이제 지하철 출근 시간에 그렇게 목동에서 거리는 목동이고 화곡동하고 가깝지만은 이제 저희 집에서 그렇게 근처에 없기 때문에 공립도 없었고 사립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렇게 인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도 않고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스템도 조금만큼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유럽만큼은 못해요. 그 이유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일본도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좋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도 통합이 처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합 어린이집 수도 굉장히 많아요. 장애 아이들을 위한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이제 언어치료사나 아니면 음악치료사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특수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요.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와서 그걸 이제 좀 내가 언어가 좀 부족하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런 뭐 심리치료나 이런 걸 갖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문재인 평생 케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책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이 대책을 만드신 정권은 단 한 번도 있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 대안책을 보니까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영유아기 때나 뭐 청소년기 이렇게 중년 뭐 노년까지 해서 쫙 이렇게 나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예를 들자면은 발달장애인 검사를 지원해 주는 게 1000명이었으면 뭐 한 7000명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뭐 통합 유치원이 1개였으면 17개까지 늘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양적으로는 늘려놨어요. 근데 질적으로는 별로 바뀐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조기 교육을 할 때요, 이제 정글북 아시죠? 정글북, 그 다음에 늑대소년. 이게 그래서 늑대소년을 발견해서, 물론 이제 정글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이 이제 잊어버렸거나 아이가 이제 그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늑대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글에서 이렇게 아이가 늑대에서 키워지면서 정글북 이런 영화 만화가 나왔죠. 이거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을 갖다가 발견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전혀 교육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늑대 소리를 계속 내고 그 아이가 옷을 다 찢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우리가 해도 정글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아이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적응을 못해서. 그리고 그 지금 사례가 없어요. 늑대 정글에서 발견된 뭐 침팬치한테도 발견되고 그랬거든. 침팬치가 이제 원숭이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 7, 8살 때나 한 6살 때 아이가 이제 실종돼 갖고 이제 정글에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사회로 데리고 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전부 다 언어가 다 미흡했고, 그다음 지적 능력이 다 이제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우리가 한 8살 때까지 이제 이 뇌의 형성이 90%가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그 뇌의 형성이 습관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제 그 습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기에 발견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려고 방 안에 가둬서 새하고 같이 놔둔 경우는 애가 새소리만 했었고요. 또 어떤 부모가 아이를 갖다 학대하려고 학대한 거죠. 그냥 닭장 속에 가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닭소리만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었냐 없었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인지 능력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조기에 인지가 정상적인데도 그렇게 조기에 짐승한테 키워진다면은 그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이 굉장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걸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기 교육을. 왜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특히나 이제 자폐가 약한 경우 아니면 이제 경계성 지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아이들이 조기 교육을 많이 놓쳐요. 근데 나중에 그런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굳어 있기 때문에 고착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기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이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초등학생이 돼서도 중학생이 돼서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우리가 심리, 인지, 굉장히 비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이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이 50분이다. 그러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25분으로 줄인 적도 있고요. 이제 너무 또 힘들어하면요. 그거를 1, 2년도 아니고 지금 10년 이상을 큰아이도 이렇게 지금 언어 치료를 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좀 힘들어하면 몇 달 쉬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그 눈높이에 맞춰 또 선생님하고도 잘 맞아야 돼요. 아이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이 궁합이 좀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모님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기 교육은 만 번을 얘기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실정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전부 지금 통합하고 이 통합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 통합 어린이집도 상당히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증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큰아이 하람이와 소리를 이렇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소리가 더 수준이 높아요. 큰아이보다 이 학습 능력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증 어린이집도 같이 있어보고 통합 어린이집도 같이 있어봤어요. 하람이가 중증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서야 이제 둘째 소리가 이제 통합 어린이집을 갔어요. 옮겼어요. 그 목동에서 중증 어린이집을 나와서 이제 발산에 있는 발산 어린이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적응을 너무 잘한 거예요. 거기서 너무 좋아하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눈높이에 맞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 다 이제 교남학교가 이제 강서구에 딱 하나 있어요. 특수교육청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 아이 때 한 5대 1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는 특수학교가 지금 강서구에 딱 하나 있어요. 넘어가서요. 이 학교가 특수학교 교남학교 하나 있는데 그 2017년 공청회 때 김성태 의원 공청회 때 서진학교 지어지는 거 굉장히 반대했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태 의원이 자이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서진학교가 딱 자이 아파트 정문학교 마주보고 있어요. 정문길이. 근데 그게 편도 1차선인데 한쪽에는 차선이 하나 더 있어요.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은 1차선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걸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요. 근데 이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혐오 시설이다. 집값 떨어진다. 결론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를 든 게 뭐였냐면 학교와 시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학교는 강서구가
서울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지만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교남학교. 그 교남학교도 사립이에요. 공립이 아니고. 왜 그 교남학교가 지어진 것도요. 처음엔 소망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아이를 버린 장애인 부모님이 아이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소망의 집에서 그 개인이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교남이라는 학교를 만든 거예요. 사립으로요. 그래서 교남학교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정원이 한 1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정원을 늘리려고 그 위에다 교남학교를 좀 더 층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남학교가 지어질 때는 그 지역에 다 논밭이었어요. 나중에 그 집들이 들어온 거였고 교남학교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특수학교가 지금 하나 있는 걸 갖다가 반대를 하신 거예요. 많다라는 이유로요. 그 교남학교는 그리고 비장애인분들도 이걸 잘 모르세요. 정원이 6명입니다. 저도 참 놀랐어요. 처음에 1학년을 뽑는데 학기 초에 3월달 1학년을 뽑는데 6명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8명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8명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놀랬어요. 어떻게 8명뿐이 뽑지 않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원이 8명이라는 거예요. 반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전체를 6명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교사 2분에 특수교사 1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사 1분이 6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학교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지금